네, 오늘 시장 복귀해보고 내일장 방향과 속도를 한 번에 잡아보는 긴급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서는 두 가지 안건 다루면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자리해주신 두 분입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정택은 미래경제연구소 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안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비 양극화에 숨겨진 호재까지 백화점주 전망은 올라왔습니다. 먼저 이성웅 부장이 가져온 안건인데요. 최근 내수 침체 속에서도 백화점은 안정적인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VIP와 명품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성웅 부장님, 유통 소비 쪽은 최근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섹터였는데 최근 백화점이 유독 이렇게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백화점 관련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제 유통업종 안에서도 정말 양극화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백화점 쪽에서의 이 어떤 시장 그 기업 안에서의 매출 의존도가 또 높아지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다른 이제 뭐 편의점, 면세점, 뭐 이쪽 마트 쪽은 오히려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전망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지금 이제 백화점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지금 눈으로 뚜렷하게 특히 4분기 때 뭐 11월 또 이제 12월 때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연말 특수가 있긴 하지만 이 백화점 쪽에서 매출 성장률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은 거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좀 자산의 좀 양극화, 네. 좀 안타까운 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서민 경제는 좀 팍팍해지는 상황으로 네. 가고 있지만, 최근에 어떤 주식시장 쪽에서의 상승에 의한 자산 증대 효과로 인해서 우선 백화점 안에서의 그 명품이나 또 가격이 센 그런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 부분, 그 판매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 경기가 좋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그런 좀 자산 쪽에서의 양극화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백화점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백화점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2019년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백화점 안에서의 외국인들의 판매에 대한 비중이 2%도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화점을 외국인들이 방문해서 사는 그 퍼센테이지가 2%도 안 됐지만은 지금 올해의 상반기 때와 올해 하반기 때 보면은 평균적으로 지금 6%대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거는 외국인들의 그 우리나라 K-뷰티나 여러 상품에 대한 호응도도 높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환율 효과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방문을 우리나라 관광을 하면서 특히 이제 명품에 대한 부분을 뭐 싸게 좀 구입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의한 백화점 쪽에서의 이 외국인들의 매출에 대한 비중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실적으로도 연결되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 전에 환율이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백화점 쪽에서는 손해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거의 이제 외국 브랜드를 수입을 하잖아요. 환율로 달러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들어와서 그게 잘 팔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팔리지 않은 상황 쪽으로 가면서 이 백화점에 대한 이 어떤 매크로 지표는 환율은 역의 관계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많이 좀 바뀐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백화점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추정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신세계가 대표적으로 이제 또 백화점 대표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신세계가 이 백화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면세점도 그렇고 또 라이프, 뭐 스토어나 또 이제 부동산이나 여러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백화점 쪽에서만 실적이 높아지면서 지금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600억대까지도 지금 이상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보면은 이 지금 유통 쪽이 아니라 백화점과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평소에 제가 낮 시간대 백화점에 가면 좀 한산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는 명품 매장 앞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이렇게 모두 다 환율 때문이고 또 관광객 유입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이번에 여쭤볼게요. 이사님 최근에 물가가 좀 많이 네. 오르다 보니까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좀 매출이 부진하다라고 하는데 백화점은 유독 좀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유통 안에서도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이렇게 좀 나눠서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뭐 백화점 매출이 좋은 건 이제 윤아 앵커가 낮에 백화점 가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백화점이 이제 옛날 백화점이지 않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이제 뭐 VIP 라운지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뭐 공간이긴 하지만은 네. 뭐 여의도에 더현대만 가더라도 핫플레이스로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마 그런 효과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다 아까 전에 설명 충분히 해주셨듯이 특히나 외국인들이었던 그 방한 외국인들이었던 구매력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백화점 중심으로 매출이 많이 좀 증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트라든지 편의점 같은 경우는 딱히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만한 어떤 요인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편의점은 아시겠지만 1인 가구 중심이었던 탄탄한 어떤 구매층은 확보가 되지만 그 부분을 뛰어넘기는 어떤 매출이 나올 만한 부분이 없거든요. 사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서울만 예를 들더라도 여기도 한강고수부지라든지 쪽에 이제 그쪽 매출이 좀 많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그래서 이제 2분기, 3분기에 걸쳐져 있는데 그때 매출이 이제 많이 발생되지 않게 되면은 이제 한 해 어떤 매출은 정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이제 편의점 매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게 되면서 물론 그런 효과도 있었겠지만 그게 지속이 된다기보다는 반전 효과로 끝이 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마트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식품권을 가게 되면은 뭐 사실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비싸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비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사실 먹는 거 이렇게 줄이면 안 되는데 이게 사실 손이 잘 안 가게 되는 부분들도 네.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나 뭐 마트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구매력,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화점 vs 이제 편의점, 마트를 봤을 때 구매력 같은 차이가 이런 결과를 좀 만든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최근에 백화점은 좀 많은 팝업 스토어나 좀 유행하는 음식점을 가져오는 등 좀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대형마트랑 편의점은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점도 포인트로 삼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성은 부장님께 이번에 여쭤볼게요. 이제 앞으로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백화점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탑픽 좀 꼽아볼까요? 일단 백화점 주라고 한다면은 몇 개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 신세계, 또 현대백화점, 그나마 좀 명품관을 좀 갖고 있는 하나 갤러리아 볼 수 있지만 네. 하나 갤러리 최근에 상한가를 2번 갔죠. 네. 그래서 원래 오늘 이제 백화점 섹터가 많이 오른 거는 그냥 하나 갤러리아가 하나의 인적 분할에 대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현대백화점과 뭐 신세계 쪽에서의 이 실적, 그러니까 이 두 기업들 중에서 좀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두 기업 다 괜찮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본 쪽에서의 백화점에 물론 이제 일본 쪽 백화점 기업들과 비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만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쪽에서의 외국인 어떤 비중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매출에서 비중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백화점 기업들의 이 외국인 비중이 거의 이제 동등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백화점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PER이 지금 20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신세계도 뭐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10배 내외에서 이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세계나 이 현대백화점, 저는 이제 글로벌적인 PER을 봤을 때는 두 기업 다 지금 현재 저평가 영역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신세계가 약간의 좀 시적 추정 대비해서 주가는 많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PER만 다 놓고 볼 수는 없지만은 신세계가 조금 높은 그런 구간이고, 지금 이제 신세계 쪽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백화점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 부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 백화점 종목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현대백화점 쪽이 그 느낌은 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여러 지금 현대 그룹도 많이 얘기 나오지만은 자회사 뭐 한섬도 있고 뭐 지누스도 있고 여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면세점이나 그 실적이 안 나오는 좀 지점 같은 경우는 구조 조정에 대한 부분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효과를 봤을 때는 저는 현대백화점에 대한 점수를 신세계보다도 더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그 더 현대서울 여기도 있잖아요. 네. 정말 그 부분이 어떤 백화점에 대한 매출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번 가보셨나요? 많이 거의 가봤습니다.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이제 뭐 정원같이 해놓고 뭐 그런 약간의 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인 그런 모델을 좀 제시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백화점의 향후에 지금 지방 쪽에서도 이 오픈하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현대백화점에 대한 투자 심리는 굉장히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을 현대백화점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백화점 업황이 당분간 호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탑픽 종목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안건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정태근 이사가 가져온 안건인데요. 안건 만나볼게요. 네, 현대차 필주 로봇주 순환매 집중해볼 종목은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네, 최근 로봇주의 상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목마다 개별 호재가 좀 부각이 됐는데요. 포스코 DX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나우 로보틱스도 이 지분 인수 소식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이렇게 로봇주 상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올해 키워드가 또 로봇이다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네, 포스코 그룹도 오늘 현장에 로봇을 적용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 지금 구간에서 로봇주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궁금한데요. 로봇주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질문하신 거에 어떤 대답부터 이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뭐 1에서 100 정도 놓고 보게 되면은 네. 일단 절반 이상은 통과를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로봇이었던 고점을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요걸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 이전에 주가가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 우주항공이어서 올해 로봇에 대해서 행정명령 서명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게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게 결국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던 그 양산의 어떤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현대차 관련 이슈 때문에 로봇주가 강한 이유는 결국 이제 상용화거든요. 네. 산업 현장의 어떤 상용화 가능성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상용화의 어떤 그 불씨를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이 행정명령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로봇 기업 CEO들과 또 회동했던 부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가 별도로 지금 이제 미국의 상무부가 산업기계 수입이라든지 로봇에 어떤 미국 안보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아마 이게 3월달이나 3월달에서 5월달 사이 아마 끝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본다면 그 조사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행정명령 서명을 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로봇주가 그때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아마 그러게 아마 세론의 어떤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지금 로봇이 어느 정도 왔는지에 대한 판단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의 어떤 그 양산의 어떤 이 출발점이 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네. 일단은 뭐 중국 쪽에 이제 위테크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연 10,000대 정도의 로봇 양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아틀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런 로봇이 이제 중국, 미국,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현대차는 잘 아시겠지만 보선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현재 뭐 3만 대 양산을 이제 만들어 간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런 로봇들이 아직까지는 가정에 들어가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단지 산업 현장에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뭐 짧게 조금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저는 그 로봇 저렇게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로봇이 나오게 되면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냐면은 손을 봐요. 왜냐면은 그 지금 로봇을 제작하는 구간들 속에서 가장 난관이 어디냐면 로봇 손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사람은 이제 손으로 27개 동작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20개 동작을 넘는 기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틀라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2개 정도 이제 젠3 현재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손 동작,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처럼 섬세하고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것은 강력한 힘을 중요했던 그 액추에이터 개발이 그래서 필수적인데 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저렇게 로봇 손인데 그러니까 저런 것들 저렇게 지금 이렇게 뭐 만지고 옮기고 하고 있는데 네. 저렇게 이제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만큼 사람의 어떤 손과 비교했을 때 사람 손의 어떤 사람 손을 이렇게 100%로 봤을 때 네. 아직 로봇 같은 경우 이제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걸 얼마만큼 이제 완성도를 높이느냐, 그러니까 로봇 손에 대한 로봇 손의 어떤 완성을 얼마만큼 높이냐 이게 산업 현장에서 이제 가정까지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용은 아직 시간이 좀 멀었고, 그래서 이제 산업 현장에 대한 로봇들이 이제 올해부터 계속 이제 배치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네. 그렇게 되면 또 생산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이 풀리게 되면 또 가격도 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로봇 상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올해 이제 로봇에 대해서 주목을 좀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로봇주 안에서 가장 관건은 이 상용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올해부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로봇주의 상승세는 이제 한 50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거죠? 한 60% 60% 정도요? 그럼 아직 좀 많이 남아 있네요. 남았죠. 왜냐하면 네. 좀 디테일하고 섬세한 데 대한 부분들은 아직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시간을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여담이지만 이게 항상 그 휴머노 로봇 얘기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린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 2004년도에 이제 윌 스미스 주연의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거기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온 로봇의 외관이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가정용까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로봇 플러스 보게 되면 거기 윌 스미스가 타는 자동차가 또 자율주행차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은 지금의 어떤 자율주행과 로봇의 현상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신 분들은 그거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로봇 공부에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말에 꼭 그 영화 챙겨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이성훈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렇게 로봇주 안에서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눈만 자고 일어나면 또 상한가다, 뭐 신고가다 이러는데 로봇주 안에서 지금이라도 대장주를 올라타야 할지 아니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다른 섹터가 있는지 어떻게 전망 보실까요? 일단은 뭐 CS 이후로 이제 갑자기 휴머노이드가 좀 붐을 불고 또 이제 현대 그룹주들의 좀 주가가 로봇에 붙으면서 좀 많이 가고 있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말이지만은 아직 이거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로봇주를 현재 뭐 탄다라는 것보다도 저는 약간의 좀 숨고르게 들어가면은 그때 한번 좀 그 하나씩 또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한 로봇 기술이나 또 이제 시차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뭐 옵티머스도 공개되고 이제 중국의 로봇 기업도 상장 여러 가지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데 네. 그 아래에서 이제 밸류체인이나 사슬, 이 가치 사슬이 엮여 있는 기업들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딱히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엮여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힘들 것 같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종목들보다도 오히려 지금 뭐 고영 같은 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좀 관심을, 이 로봇에 대해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인증을 받고 또 이제 의료 로봇 같은 그런 기업들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상당 좀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좀 고민이 된다고 한다면 전 로봇 관련 ETF나 이런 그 ETF 상품 같은 경우에도 매수하는 것도 좀 괜찮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도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좀 실적에 관련한 부분, 그리고 또 의료 AI 섹터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로봇 ETF도 눈여겨보자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로봇주 포트에 없으신 분들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시간을 두고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은 분명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액추에이터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알지만 이게 뭔가 긴가민가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확히 궁금해요. 이게 또 예를 들게 되면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혹시 봤나요? 거기 보면 옵티머스가 나오면서 네. 이제 로봇이 이렇게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바뀔 때 이게 머리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막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액추에이터예요.
그 액추에이터가 이제 로봇의 가동이라든지 움직임을 제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액추에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로봇이 이제 사람의 어떤 그 행동이나 이런 걸 따라하기 위해서 액추에이터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SPG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에 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중국의 로봇 산업이 방산뿐만 아니라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무섭게 성장하는 로봇 산업이 과거 이제 중국에서 드론이 무섭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점유율 중국에서 다 뺏겼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로봇도 거기다 위기감이 분명히 저는 미국 쪽에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행정명 서명을 통해서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이 강세에 보였다면은 행정명 서명을 통해서 로봇 제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되게 된다면은 아마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마찬가지로 존재감을 좀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봤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올해 들어서 하고 있고 물론 차트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네. 안 한 건 아닌데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이 너무나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로봇 제조가 이슈가 되게 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일단 오늘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미국 현지 법인도 있고 9개 미국 파트너사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B2C에서 B2B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2028년도에 휴머노드 로봇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수혜가 될 수 있어서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오늘 저는 탑픽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안에서 탑픽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로봇 안에서 액추에이터 부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또 로봇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영화에 빗대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주말에 꼭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이성웅 부장님은 현대백화점, 전태근 이사님을 레인보우 로보틱스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탑픽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긴급회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